자, 저희가 토트넘 링크는 비교적 그래도 최대한 좀 많이 다루려고 하는데 줄스 쿤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또 뭐 되게 가까워졌다. 그다음에 다빈손 산체스를 낀 뭐 수업딜 얘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쿤데 얘기를 했었던 거는 누누 감독이 만약에 쿤데를 원하는 거라면 왜 원할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였었는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공격수 데니 잉스입니다. 네, 데닝스는 사실 이 팀에서 이 유니폼이 있을 당시만 해도 계속 소속이 되어 있었죠. 저는 좀 너무 비운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선수인데 부상 리버풀에서의 네. 커리어가 너무 부상으로 좀 망가진 게 아쉽죠. 그래서 지금도 안필드에 오면 박수를 받고 동료들도 잘 지냈냐고 다 이렇게 포옹해주고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든 그런 어떤 응원의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일단 흥미롭게도 데닝스가 사우샘튼의 재계약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소튼이 4년 재계약을 제시했고 그 기사들을 보면 팀 내 최고 연봉 선수 조건, 그러니까 좀 섭섭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데닝스가 이 재계약 제의를 거절했다고 하는데 BBC에서는 잉스의 재계약 거절 이유가 본인이 더 높은 레벨에서 도전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 챔스권 팀이 되겠죠. 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계약 제의를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BC 기사에서는 첫 번째로 잉스가 그 야망을 품고 도전을 했던 쪽이 리버풀인데 문제는 리버풀에서 두 번의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불운하게 진짜 너무 불운하게 이 도전이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다. 당연히 프로 커리어에서라면 야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불운의 스토리가 있었던 잉스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이번엔 재계약제를 거절하고 조금 더 새 도전에 나서고 싶다라고 아마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튼과 잉스의 계약 기간은 1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격수 영입이 필요한 팀들이 이미 링크가 많이 났었죠. 좋은 공격수거든요. 첼시도 그랬고 뭐 토트넘도 지금 그렇고 여러 구단들이 링크가 아무래도 나고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 쪽에 조금 진한 링크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맨로입니다. 네. 근데 맨로는 첼시 쪽에 훨씬 더 그래도 정통하고 토트넘 맨로는 많이 틀려요. 맞아요. 많이 틀리긴 해요. 첼시 쪽. 네, 첼시 쪽이 이제 가까운데 어쨌든 그냥 저희가 이런 링크가 있다라는 걸 소개드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적 시장의 이적설은 아무래도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서 이 감독의 이 팀이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가를 유추해보는 의도를 확인해보는. 저희가 이제 그래도 짙은 링크라면 토트넘이라면 그래도 뭐 킬패트릭, 리알 토마스, 뭐 엘라스티어 골드 이런 쪽의 얘기가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공격수를 좀 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죠. 이러면 해리 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공격수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해보는 거죠. 토트넘이기 때문에 손흥민 얘기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아스날만 봐도 메디슨 오면서 공민을 좀 득점을 위해서 쓰는구나. 또 베나이트 오면 빌드업에서 맡기구나.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링크들 보면서 이 클럽의 어떤 방향성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잉스가 토트넘의 탑 타겟이다라고 맨로가 일단 얘기를 했는데요. 토트넘은 이 맨로의 얘기에 따르면 해리 케인과 데닝스가 같이 투톱에서 뛰는 그림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만 놓고 봤을 때 해리 케인 거취의 문제가 아니야. 해리 케인 남아. 근데 거기에 데닝스를 추가하고 싶어 라고 보는 거지. 남아서 같이 뛴다라고 맨로는 좀 본다는데 누누와 파라티치가 지금 강력하게 미는 중이고 예상 이적료는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나이도 있고 2천만 파운드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 레비 회장이 이미 6년 전에 데니 잉스를 노린 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노릴만한 선수예요. 진짜 좋아. 난 데닝스 볼 때마다 잘한다고 생각해. 이 선수가 약간 저도 물론 거북목이지만 이 선수도 약간 거북목이에요. 여기가 더. 네, 근데 뛸 때 이렇게 앞으로 뚝 뭔가 고개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주력이 딱 붙어서 라인 깨는 걸 잘하는. 그리고 결정력 좋고. 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잉스가 그 당시 이제 6년 전이면 번니에서의 활약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였고 그래서 리버풀과 토트넘이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계약 만료로 FA가 된 상황에서 리버풀이 잉스를 데려갔죠. 낚아챈 그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 토트넘이 실제로 잉스를 원한다면 과연 변수가 무엇이 있겠느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아까 얘기드린 잉스의 열망, 야망이에요. 결국 챔스 나가는 팀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당장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이 맨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라, 웨스트햄, 토트넘에 관심이 있었고 또 소튼 쪽에 능통한 기자들의 얘기를 보면 그동안 숱한 클럽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잉스가 챔피언스리그 팀을 선호했기 때문에 웨스트햄도 빌라도 또 토트넘도 아무래도 잉스는 유력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약간은 좀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고 소튼 쪽에 좀 능통한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챔피언스리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사라진다면 잉스는 소튼과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그 능통한 기자들은 보더라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토트넘이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는 못하니까 뭐 링크가 나는 것과 별개로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변수가 있다. 두 번째 변수는
토트넘이 잉스에게 주전 자리를 약속할 것인가? 자, 이걸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누누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백스리를 쓸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3-5-2가 될 수도 있고 3-4-3이 될 수도 있는데 4-4-2가 될 수도 있어요. 4-4-2가 될 수도 네.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백스리가 기본이라고 봅시다. 네. 3-5-2 시스템에서 윙포드 선수들이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다만 우리가 이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흥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무조건 해리케인이 남는다는 전제하에 해리케인은 함자리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리그 최고의 포워드 중에 하나인 손흥민을 주전으로 내리기는 어려우나 3-5-2일 경우에는 사실 손흥민은 투톱에도 설 수 있는 선수예요. 그쵸. 아무 문제가 없어. 실제로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 그게 또 베스트기도 하고요. 근데 데닝스가 들어와서 주전 보장을 한다? 네. 그러면 케인 옆에 한 자리가 데닝스가 된다는 건데 그런 경우에 손흥민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활용이 될 것인가라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울브스에서도 딱 그런 딜레마가 생길 때가 있었죠. 그래서 투톱으로 라우리 메네스랑 뭐 네투 아니면 포덴스 이런 선수들을 넣고 아니면 조타를 넣고 그리고 결국 한 명의 윙포드였던 아다마 트라우레가 윙백으로 윙백으로 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다마 트라우레가 윙백 경험을 3-5-2 전술에 했어요. 울브스 전술에서 쌓았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아무래도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다가 손흥민이 윙백으로 내리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미친 거거든요. 근데 누누기 때문에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리그에서 17골 넣은 선수를 윙백으로 둔다? 이거는 미친 거죠. 네,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데 네. 누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네, 높게 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없진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솔직히 손흥민이 있는 이상 주전에서 손흥민을 내리고 또 다른 선수를 케인의 파트너로 둔다는 거는 이상한 거야. 그 그림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 같아요. 그게 뭐 투톱이든 쓰리톱이든 뭐든 간에 손흥민은 리그 17골, 공격 포인트 27개를 주전에서 내린다? 이거는 그렇죠. 이상한 거거든. 손흥민은 유럽에서도 이미 스타성 자체에서 그럼요. 고점을 인정받고 있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손흥민과 케인이 당연히 주전이 될 가능성이 크고 잉스는 그렇게 되면 주전 자리를 약속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3-4-3을 쓴다면 이건 좀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네. 4-4-1을 쓴다고 해도 만약에 잉스랑 케인이 투톱으로 서고 손흥민이 4-4-2의 윙포워드나 측면 미드필드로 벌려진다고 하면 이것도 손흥민한테는 그렇게 좋은 구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잉스가 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요즘의 케인의 스타일이 워낙에 사실 거의 넘버 10처럼 움직이는 사실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 네. 뭐 3-4-3을 써서 왼쪽 손이 가운데 케인 그리고 오른쪽에 데닝스가 왔을 때 사실상 소니와 데닝스가 안쪽으로 파고들고 케인이 조금 더 종쪽으로 네. 움직이는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저는 3-4-3. 네, 3-4-3. 3-4-3에서 3명의 공존되는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베스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잉스에게도 주전 자리 보장이 되고 손흥민과 케인의 손캐 라인도 다시 주전으로 발동될 수 있고. 되니까. 네, 그래서 이 그림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아마 누누 감독은 3-4-3을 만약에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고 해도 한 포메이션을 쭉 유지하기보다는 그때그때 3-5-1호의 변화나 4-4-1호의 변화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대한 플랜을 생각했을 때는 잉스의 주전 자리 약속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즉 네. 지금 이 딜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을 때 뭐 신빙성 별과 별개로 데닝스와 토트넘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네. 왜냐면 잉스도 어쨌든 야망이 있고, 그렇지. 뭐 본인이 이제 실제로 그 협상 과정에서 백업 공격수의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드요는 얘기를 봤을 때 어쨌든 주전 자리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 당연히 같아요. 있겠지. 네, 나이도 그래서- 뒤에 있으니까. 그렇죠. 소니랑 동갑이야. 92년생. 네. 네. 그니까 당연히 이제 잉스 입장에서도 주전 자리 약속을 안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이제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서는 변수가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거나 혹은 만약에 진짜 이 선수에게 주전 네. 자리를 약속을 했다. 맨로의 이야기가 투톱으로 어쨌든 쓸 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손흥민이 뭐 만약에 4-4-2라면 왼쪽 윙어 자리에는 뭐 설 수 있죠. 네. 설 수 있는 근데 거긴 한데 어쨌든 잘 쓰는 느낌이 아닐 수 있죠. 이 선수는 네. 왜냐면 훨씬 더 득점 쪽과 박스 안쪽에서 관여를 해줬을 때 본인의 어떤 장점이 극대화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윙백은 다 더 그렇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만 네. 이런 경우에 뭐 해리케인의 매각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래서 파는 거 아니야.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 그리고 레비 회장 입장에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네. 보이고. 그리고 어차피 비니슈스가 임대 복귀가 된 이상 당장 케인의 백업 공격수가 지금 하나 있긴 공석입니다. 있어야 돼. 이 자리는 케인이 떠나고 아니고 떠나서 공격수는 사실 링크가 누구나 날만 있어야 해요. 돼요. 링크가 낮다고 해서 그게 케인이 떠난다는 그거는 걸 아니다. 무조건 가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죠. 잉스가 이제 어떤 선수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전방 압박 정말 잘해요.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그리고
내려와서 볼 운반도 해주고 운반해주고 연계한 다음에 그치. 원투 주고받으면서 갑자기 속도를 내서 쭉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침투 들어갈 때마다 자세가 목이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는 네. 그 자세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결정력이 정말 좋죠. 결국 좋아요. 네. 필요할 때 골 넣어주는 선수야. 그리고 이 선수를 아무래도 이제 리버풀의 선수로서 본 입장에서 멘탈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큰 부상을 2번 당했으면 보통 이거 완전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결국엔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리버풀의 소튼 유니폼을 입고 안필드에 왔을 때 항상 경기 때마다 클롭도 챙겨주고 그래. 선수 다 챙겨주는데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리버풀 선수들과 또 클롭 감독이 멘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칭찬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고 선수로서의 존경심이 든다 이런 얘기까지 들 정도의 이 잉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대단한 멘탈력을 가진 선수다라는 점도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이 1920 시즌에 비하면 지난 시즌이 잔부상이 좀 늘긴 했어요. 네, 맞아요. 이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거 완전히 뭐 짙은 링크다 이런 것까지는 네. 아니고 링크가 난다고 그랬을 때 왜 나는지 어떤 느낌인지 내용을 살펴보는 것 정도니까 공격수는 필요하다. 네. 뭐 케인의 거취와는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로 백업이라도 필요하죠. 그리고 누누의 어떤 전술 그리고 데닝스의 스타일 그리고 손흥민과의 관계 이 정도만 우리가 체크해보고 네. 또 이건 짙은 링크까지는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